안녕하세요. 헬로우 코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많이 덥고 비가 자주 와요. 고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상태, 사실 등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용사 크다에 고가 오면 어미 다가 사라지고 크고가 됩니다. 동사 가다에 고가 오면 마찬가지로 어미 다가 사라지고 가고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크다, 가다에서 어미 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가 옵니다. 크고가 되고 가고가 됩니다. 고는 동사, 형용사와 함께 사용하는데 고 앞에 동사가 올 때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거나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일어난 행동은 저녁을 먹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행동은 드라마를 보다입니다. 저녁을 먹다가 먼저 일어난 행동이고 드라마를 보다가 다음에 일어난 행동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봐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드라마를 보고 저녁을 먹어요 라고 말하면 다른 뜻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먼저 일어난 행동이 되고 저녁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할 때를 보겠습니다. 오빠는 학교에 가다. 나는 집에 있다.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오빠는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오빠는 학교에 가다가 먼저 일어난 행동이고 나는 집에 있다가 다음에 일어난 행동이 아닙니다. 두 행동이 같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나는 집에 있고 오빠는 학교에 가요 라고 말해도 그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고 앞에 형용사가 올 때를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올 때에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키가 크다, 날씬하다. 두 문장을 합해보면 키가 크고 날씬하다입니다. 이 문장은 날씬하고 키가 크다로 순서를 바꿔서 말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두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면 주어는 첫 문장에만 사용합니다. 둘째, 시제는 두 번째 문장에 표시합니다.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나는 드라마를 봐요. 두 문장의 주어가 나로 동일합니다. 이 두 문장을 고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나는 밥을 먹고 드라마를 봐요
가 됩니다. 주어인 나는 첫 문장에만 사용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두 문장은 주어가 나로 동일하면서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고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나는 밥을 먹었고 드라마를 봤어요가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나는 밥을 먹고 드라마를 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두 번째 문장에만 사용합니다. 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정국이는 키가 크고 민희는 키가 작아요. 서준 씨는 한국 사람이고 타쿠야 씨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수지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이를 닦고 샤워를 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하고 어떤 행동이나 상태, 사실 등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먹다처럼 받침이 있어도 예쁘다처럼 받침이 없어도 모두 고를 사용합니다. 먹고, 예쁘고. 고는 두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면 주어는 첫 번째 문장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두 번째 문장에만 표시합니다. 저는 냉면을 먹고 동생은 만두를 먹어요. 제니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어제 친구를 만나고 백화점에 갔어요.